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우리 닥터 그라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닥터 그라즈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취미 활동도 자기계발 범주에 들어갈까요? 요즘 취미 활동이 재밌어서 밤새 기세인데 개발이라 하기엔 좀 약하긴 하지만 들어가죠. 뭐 취미라는 게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가 시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진짜 좋은 거죠. 네, 들어가고 하면. 유튜브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같은 것도 물론 돈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맨 처음에 취미로 했다가 이게 인기가 많아지고 수익성이 나타나면서부터 이걸 직업으로 뛰어든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그냥 방송을 개인 취미 생활로 하다가 이게 좀 시장성이 보이고 인기가 많아지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나름 직업적으로 뛰어든 게 맞거든요. 예. 예. 자기개발 범주에 들어가죠. 예. 예, 충분히 들어갑니다. 단지 차이는 이거죠.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 취미 활동을 단지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만 예, 목적을 둔다면 예, 취미 생활로 끝나겠죠. 취미 활동으로 끝나겠지만 이것을 보다 기술적으로 연마하고 작품성과 독창성 재능적인 부분까지 발전시킬 수 있으면 키운다면 네, 개발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피싸 같은 것도 그냥 뭐 하루에 10분 20분씩 적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라지님은 뭔가 좀 오래 한다는 거잖아요. 오래 한다는 게 뭔가 이게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재능적인 소지가 보이니까 더 하는 것도 있거든요. 더 잘하고 싶어서 오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특히 이 필사라는 건 더 그렇습니다. 내 글씨에 대한 내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이 높아야 돼요. 일단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면 더 하고 싶습니다. 필사 해본 입장에서. 이건 아마 필사 해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네. 뭔가 내가 봤을 때 글씨 어떤 개성이 도드라지고 잘 쓴다는 느낌이 들어지면 더 쓰고 싶어져. 더 남기고 싶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간 투자, 기술적인 어떤 발전, 이게 덮쳐지면 개발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취미 활동도 계속 반복하면 연구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접근했지만 이거 하면서 뭔가 좀 내가 좀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하니까 나만의 글씨체 같은 게 만들어져요. 필사 같은 경우에. 네. 나만의 글씨와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타일 안에서 뭔가 좀 더 잘하고 싶고 더 내 개성을 살리고 싶고 더 뭔가를 남기고 싶고 그렇게 시간 투자라고 반복하다 보면 이거는 단순히 여가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개발에서 얘기하는. 예. 실제로 개발의 뜻이 그렇습니다. 개발이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냄. 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취미 활동도 나름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자 창작 활동도 취미 활동이잖아요. 취미 활동 중에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나는 창작이 될 수 있고 나는 발전적인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안 하는 걸 취미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무에서 일을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라지는 또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나름 작품 활동이고 창작 활동이라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이 필사라는 게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냥 책을 읽으면 되지 왜 그거 적냐. 이게 그냥 복제본이지. 복사본이지. 어? 이게 어떻게 어? 어떻게 이게 뭐 작품거리가 되냐. 시간이 남아 도냐.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 이건 창작이 아니라 그냥 모조품, 그냥 복제본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피사 같은 걸 이제 좀 작품적으로 보는 경우는 또 많아졌고 나름 어떤 좀 창작 활동으로 보는 경우도 좀 많아졌습니다. 예. 예, 취미 활동도 내한테 없는 시간을 투자해서 없는 걸 만들어 하는 거잖아요. 창작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피사뿐만 아니라 뭐 프라모델 만드는 거, 프라모델 동호회도 있잖아요. 보면 그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탱크나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전투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1945 그러니까 그 게임에 나왔던 그런 전투기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 제로파이터 그 일본에서 나왔던 제로파이터하고 이제 BF109라고 해서 독일군 나치 시절 그 십자가 마크 있죠. 그 그려진 거 그걸 진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비행기를 좋아해가지고 1945 분들은 다 아시는 그 기체입니다. 예. 원에 나오죠. 근데 그거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예. 전투기 만드는 게.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하루아침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대깔 붙이고 그냥 접착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만드신 분들 대단하더라고요. 그 보면, 그 전투기 보면 문양도 있고, 왜 그런 어떤 그 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투기가 만들기 어려운 게, 그 계기판 이런 거 이제 조종사 이제 색칠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만든 것도 어렵지만, 그 이제 전투기 특유의 쇳덩어리 질감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게 덧칠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게. 예, 에어브러쉬로 서페이스 올려가지고. 예, 그게 뭐 본인 이제 취미 활동을 시작했지만 더 잘 만들게 하면서 창작 활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요즘에는 취미 활동도 돈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돈 목적으로 한다거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유튜브가 그걸 가능하게 해줬잖아요. 유튜브가 예를 들어서 뭐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사실 유튜브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냥 개인이 쓰면서 만족하는 걸 끝났지만 지금은 이게 강의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런 컨텐츠도 있습니다. 맞죠? 펜도 있고. 예. 그래서 돈도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예. 좋은 친구도 될 수 있죠. 오히려 더 좋은 친구들,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배신하지만 필사는 배신 안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지만 필사는 한결같잖아요. 종이 앞에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날 떠날 수 있지만 종이 앞에는 날 떠나지 않죠. 그래서 좋은 보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만큼 좋은 존재는 없겠지만 가끔은 사람보다도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겪고 대입이 되면 그 취미 활동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비교해 보면 노화의 차이가 많이 난 듯합니다. 특히 그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누워서 TV 보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TV 보는 거, 그게 오히려 치매를 좀 더 많이 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새빵살이 할 때 저희 주인집에 그 할아버지가 취미였거든요. 맨날 누워서 TV 보는 게 낙이었어요. 저희 친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 직전 치매기가 있긴 했는데 그분도 항상 집에서 하면 이제 TV 보는 거였어요. 예. 뭔가 어떤 소일거리나 어떤 그런 있잖아요. 취미거리 같은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치매하고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 지금은 취미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세상이 오긴 했어요. 옛날과 다르게. 예. 그냥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돈 쓰고, 그냥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제 부업이나 직업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도입을 많이 시키고, 얼마든지 발전을 시키면, 나름 그 가치를 많이 발전시키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이제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취미 활동으로 자기 개발의 범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아마 그라지님은 이 4번의 얘기를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단순히 시간 때우는 용도가 아니라 뭔가를 나의 어떤 그런 개발의 범주로 같이 실현할 수 있고 이걸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왜 가족들을 위해서 왜 하루를 이렇게 좀 즐겁게 보내야 되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아가게끔 하고 뭐 목적의식을 좀 더 다지게 만드는 그걸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어려움들, 난해한 것들, 고난들, 여러 가지 어떤 풀 수 없는 실타리들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복잡한 것을 좀 단순화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어, 좀 마인드 컨트롤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자기개발의 범주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제대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사람이 뭔가에 있잖아요. 인생에서 뭔가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뭐 근심, 고난, 걱정거리들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왜 보면 그 세상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 왜 그 작품 활동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 뭐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뭐 골동품 같고 왜 저런 거 왜 그리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 보면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잖아. 예,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가 떠났다든지 아니,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했다 뭐 그런 어려움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당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취미 활동을 자기가 범주로 활용하면서 뭔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예, 어떤 그런 나름의 가치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작품으로서 인정받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그게 왜 세상 이런 일이까지 나와야겠어. 사실 내가 봤을 때 세상 이런 일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왜 세상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세상 이런 일이 나왔다는 건 특이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역으로 말하자면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에 뭔가 정보치고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는 게 정말 치열하고 힘들고
생존을 위해서 맨날 고군분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무한 가정 아닙니까? 무한루프 가정이잖아. 그러면서 우리 정신이 굉장히 메말라가고 뭔가 멘탈적으로 쉬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버팀목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그라진이 말씀하시는 자기계발이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버팀목이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 세상의 타성에 젖으면서 그냥 어떤 세상에서 오는 온갖 고난과 어떤 고뇌와 어떤 그런 슬픔의 가정들을 그냥 피부로 제대로 맛본다는 거죠. 제대로 흡수해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거지. 뭔가 좀 비껴갈 게 있으면, 뭔가 피해갈 게 있으면, 뭔가 다른 것들로 뭔가 중화시키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자기개발하는 사람은 뭔가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난과 여건들을 이 자기개발을 뭔가 이제 전화해보고 시킨다거나 뭔가 좀 중화시킬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이 취미 활동을 자기개발의 범주,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내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은 그게 좋은데, 타인은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돼. 내가 이거를 좋아하고, 만족스럽고, 이걸 지금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그라지니도 그런 거잖아요. 이런 피싸 같은 게. 내가 남들한테 무조건 인정받아가지고, 엄지손가락 올라가야만 이게 오케이가 아니잖아. 내가 오케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밤을 새서라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만족감이 높으니까. 만족이 안 되면 뭘 그렇게 시간 투자해가지고 손가락 아파 죽겠는데. 이게 피싸란 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손가락 아픈 건 기본이고 팔꿈치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날개뼈도 아픕니다, 이게. 허리도 아파요. 왜냐하면 저게 그냥 적는 게 아니거든. 나는 굉장한 정성을 들여가면 적는 거란 말이에요. 좀 느리지만. 적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을 들여 적는 거예요. 그리고 피사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저걸 책을 읽으면 되지 왜 적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적으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니 넌 애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건데 적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네. 그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 피사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뭔가 이런 편견들이 많다는 거죠. 네. 왜 장난감 같은 거 많잖아도 다 큰 어른이 무슨 장난감이냐? 아직도 애냐? 나이 먹고 이런 거 만지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미니카 같은 거 하면 너는 아직도 초등학생이냐? 야, 이런 거 굴릴 때나 있긴 하냐? 이렇게 약간 좀 비아냥 들리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언제 쳐들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저번에 이제 미니카 같은 거 도색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그거 하는 동안 생각이 잘 안 나거든.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예, 이 도색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할 겁니다. 색깔만 입히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서가 있거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물감이 아니거든요. 수채화 같은 물감이 아니라 에나멜 물감이기 때문에 독하기도 하고 마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붓이라는 게 좀 달라요. 속성이 달라가지고 일반붓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름 정성과 공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 애도 아니고 무슨 뭐 아직도 색칠놀이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뭐 자기 개발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취미 활동이 충분히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신이 어떤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내가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거, 열중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도 그라지님은 그걸 알고 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니콘이 먹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세상이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뭔가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인식을 좀 좋게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라지니처럼. 네. 내 일상의 어떤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미 활동을 꾸준하게 해서 이걸 통해서 자기개발의 범주로 들어가서 나름 어떤 창작 활동이나 작품 활동으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그러면 좀 사는 게 좀 힘들어도 나는 버틸 수가 있을 텐데.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지금 특히 이런 시국에는 더 중요하거든요. 언택트 사회 같은 이런 시국에는 사람들이 보면 힘들어하는 게 뭐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건 아니야. 근데 뭐 때문에 힘드냐고 물어보면 사람을 못 만나서 힘들대.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 나눠서.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내 취미 활동을 자기개발의 어떤 영역까지 좀 확대시켜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안 해봤던 것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걸 꾸준하게 한번 연마해보는 게 어떨까.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좀 그라지니처럼 각자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것들 희망하는 것들을 좀 꾸준하게 해서 이걸 뭔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난관들을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라진 앞으로도 이제 이런 필사 같은 것 좀 열심히 하시고 근데 밤을 새면서 하신다고 보니까 다음날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일과 취미의 밸런스는 지켜가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